중국이 텅스텐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미국이 한국의 폐광으로 달려왔습니다. 2026년 7월 뉴욕타임즈 취재진이 직접 대한민국 강원도 영월을 찾았습니다. 깊은 산골짜기, 그것도 첨단 시설이 아니라 30년 넘게 버려져 있던 폐광을 취재하기 위해서입니다. 상동광산. 이름조차 낯선 이 폐광에 미국 최고의 언론이 왜 카메라를 들이밀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텅스텐. 이 금속 하나가 지금 전 세계 안보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텅스텐은 지구상 모든 금속 원소 중에서 녹는 점이 가장 높습니다. 농도는 다이아몬드 바로 아래 단계입니다. 쉽게 말해서. 안 녹고 안 부서지는 금속의 끝판왕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금속이 들어가는 곳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미사일 탄두, 장갑 관통탄, 전투기 엔진, 벙커버스터 폭탄. 현대전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들의 핵심 소재가 전부 텅스텐입니다. 군사 분야만이 아닙니다. 반도체 공정, 배터리 소재, 스마트폰 부품까지 우리가 매일 손에 쥐고 있는 기기 안에도 텅스텐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 문명을 굴리는데 절대 빠질 수 없는 전략 광물, 그게 텅스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텅스텐의 전 세계 생산량 85%를 중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85%입니다. 사실상 중국 없이는 텅스텐을 구할 수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2025년 마침내 칼을 빼들었습니다. 텅스텐을 전략물자로 지정하고 수출 허가제를 시행한 겁니다. 허가 없이는 한 톤도 내보낼 수 없게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중국산 페로텅스텐 가격이 단 1년 만에 300%에서 최대 557%까지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은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 최강 군사력을 가진 미국에 2015년 이후 가동 중인 텅스텐 광산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초강대국 미국이 텅스텐만큼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급하게 눈을 돌린 곳, 바로 대한민국 강원도 영월 상동광산입니다. 30년 넘게 잠들어 있던 이 폐광에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길래 미국이 달려온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텅스텐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 금속의 물성을 하나씩 뜯어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텅스텐의 녹는 점은 3422도입니다. 모든 금속 원소 중에서 압도적 1위입니다.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철의 녹는 점이 1538도입니다. 철이 완전히 녹아서 흘러내릴 때 텅스텐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대 전쟁에서 발생하는 극한의 온도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미사일이 마하5 이상의 초음속으로 날아갈 때 동체 표면에 발생하는 극한의 열, 관통탄이 적의 장갑판을 뚫고 들어갈 때 충돌면에서 터져나오는 수천도의 마찰열,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금속은 텅스텐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높은 열에 강한 정도가 아닙니다. 다른 금속들이 전부 녹아내리는 환경에서 혼자 형태를 유지하는 유일한 금속인 겁니다. 경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화 텅스텐의 경도는 모스 경도 기준 9에 달합니다. 모스 경도 10이 다이아몬드이니까 다이아몬드 바로 한 단계 아래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 바로 밑에 텅스텐이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밀도까지 봐야 합니다. 텅스텐의 밀도는 19.25g입니다. 납보다 1.7배 무겁습니다. 같은 크기라도 훨씬 무겁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걸 관통탄으로 만들면 적의 장갑을 뚫는 파괴력이 차원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안 녹고 안 부서지고 무겁기까지 하다. 무기의 소재로 이보다 완벽한 금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텅스텐은 현대 무기체계 전반에 들어갑니다. 철갑탄, 벙커버스터, 미사일 탄두, 장갑차 방호판, 전투기 엔진 부품까지. 텅스텐이 빠지면 현대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역사가 이걸 증명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과 추축국은 포르투갈의 텅스텐 광산을 두고 치열한 쟁탈전을 벌였습니다. 선에서 총을 겨누는 것만큼이나 텅스텐 확보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었던 겁니다. 80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우주방위 시스템, 차세대 전투기까지 텅스텐 없이는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무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국가들은 최소 60일에서 180일분의 텅스텐을 전략 비축물자로 쌓아두고 있습니다.
석유 비축과 같은 레벨로 관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광물이 아닙니다. 이건 국가안보 그 자체입니다. 상동광산의 역사를 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 광산에서 텅스텐이 처음 발견된 건 1916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이미 이 땅 아래에는 세계가 탐낼 만한 자원이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이후 625 전쟁이 터지면서 상동광산은 완전히 다른 위상을 갖게 됩니다. 전쟁에는 무기가 필요하고 무기에는 텅스텐이 필요합니다. 상동광산은 전쟁 물자 수출의 핵심 기지가 됐고 여기서 나온 뇌화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탱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의 한가운데서 이 나라를 먹여 살린 광산인 겁니다. 그리고 상동광산의 전성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까지 상동광산은 상동광산 기준 세계 최대 텅스텐 생산량을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텅스텐 생산량의 10%를 이 광산 하나가 책임졌습니다. 대한민국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 광산 하나가 전 세계 텅스텐 시장의 10분의 1을 쥐고 있었다는 겁니다. 일본으로, 프랑스로, 독일로, 스웨덴으로. 상동광산의 텅스텐은 세계 곳곳으로 수출되며 대한민국의 외화벌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중국이 저가 텅스텐을 대량으로 시장에 풀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은 자국의 풍부한 매장량과 싼 인건비를 앞세워 국제시장에 텅스텐을 헐값으로 쏟아냈습니다. 가격이 바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가격 경쟁에서 밀리면 광산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생산성이 급격히 악화됐고 결국 1994년 상동광산은 문을 닫았습니다. 세계 최대 텅스텐 광산이 하루아침에 폐광이 된 겁니다. 그 이유를 생각하면 더 가슴이 아픕니다. 30년입니다. 30년간 상동광산은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한때 수천 명이 일하던 광산촌은 폐허가 됐고 수십 년간 쌓아온 채굴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인력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던 텅스텐 산업의 기반이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상동광산의 광업권이 조용히 외국 기업 손으로 넘어간 겁니다. 2006년부터 세 차례 손바뀜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2015년 캐나다 기업 알몬티 인더스트리즈가 최종 인수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묻힌 세계 최대 텅스텐 광산의 주인이 외국 기업이 된 겁니다. 우리 땅에 있는 자원인데 정작 그 자원의 주인은 우리가 아닌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잊고 있던 30년, 그 시간 동안 세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텅스텐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고 우리는 세계 최고의 텅스텐 광산을 가지고도 그 가치를 스스로 내다버린 겁니다. 그런데 상동광산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텅스텐이 묻혀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광산의 진짜 경쟁력은 숫자로 증명됩니다. 암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매장량입니다. 상동광산의 추정 매장량은 5,800만 톤입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올 수 있습니다. 약 45년간 채굴이 가능한 규모입니다. 45년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캐기 시작해도 2070년대까지 텅스텐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완전 가동에 들어가면 전 세계 텅스텐 공급량의 최대 15%를 이 광산 하나가 단독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강원도 영월에 있는 광산 하나가 전 세계 텅스텐의 15%를 책임진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됩니다. 숫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품위입니다. 품위라는 건 광석 안에 실제로 들어있는 금속의 함유율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돌덩어리를 캤을 때 그 안에 텅스텐이 얼마나 들어있느냐는 겁니다. 이 품위가 높을수록 같은 양의 광석에서 더 많은 텅스텐을 뽑아낼 수 있으니까 곧 경제성과 직결됩니다. 전 세계 텅스텐 광산의 평균 품위가 0.18%입니다. 상동광산은 0.45%에서 0.50%입니다. 세계 평균의 2.5배가 넘습니다. 같은 양의 돌을 캐도 다른 광산보다 2,500배 더 많은 텅스텐이 나온다는 겁니다. 비교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상동광산을 소유한 알몬티 인더스트리즈가 운영하는 또 다른 광산이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파나스케이라 광산입니다. 이 광산의 품위가 상동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알몬티 측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더 충격적입니다. 상동광산의 저품위 원광, 그러니까 상동에서 질이 떨어지는 광석조차 파나스케이라 광산보다 3배 높다는 겁니다. 상동의 꼴찌가 다른 광산의 1등보다 낫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면 상동광산이 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현재 상동광산에 비축된 원광만으로도 텅스텐 추산 가치가 약 6,800만 달러, 하나로 약 1,050억 원에 달합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캐지도 않았는데 쌓여있는 것만으로 1,050억 원어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영월군이 산화 텅스텐 생산 공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이 완공되면 게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원광 채굴부터 정광 가공, 최종 제품 생산까지 국내에서 수직 계열화가 완성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돌을 캐서 그대로 해외에 보내는 구조였습니다. 원석을 수출하면 부가가치는 그걸 가공하는 나라가 다 가져갑니다. 하지만 수직 계열화가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원석을 캐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만들어 파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돌을 팔던 나라에서 기술을 파는 나라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텅스텐 시장은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진짜 전쟁에 쓰이는 금속을 놓고 국가 간의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전쟁의 방아쇠를 당긴 건 중국입니다. 중국이 2025년부터 텅스텐을 전략물자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승인된 15개 업체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엄격한 수출 허가제를 시행했습니다. 15개입니다. 전 세계 텅스텐의 85%를 쥐고 있는 나라가 고작 15개 업체에게만 수출 자격을 준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중용도 제품, 그러니까 군수와 민수에 동시에 쓸 수 있는 텅스텐 제품의 수출까지 사실상 막아버렸습니다. 미사일에도 쓰이고 반도체에도 쓰이는 텅스텐 제품은 아예 내보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중국이 텅스텐을 무기화한 겁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시장이 공포에 빠졌습니다. 중국산 페로텅스텐 가격이 2025년 2월 킬로그램당 43달러였습니다. 1년 뒤인 2026년 2월 181달러가 됐습니다. 1년 만에 300% 이상 폭등한 겁니다. 300%면 충분히 충격적인데 일부 텅스텐 제품은 557%까지 치솟았습니다. 가격이 5배 넘게 뛴 겁니다. 텅스텐을 쓰는 모든 산업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방산업체부터 반도체를 만드는 첨단 기업까지 텅스텐을 확보하지 못하면 생산 자체가 멈추는 상황에 내몰린 겁니다. 그리고 이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은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에 2015년 이후 가동 중인 상업용 텅스텐 건산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은 텅스텐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고 그 수입의 상당 부분이 중국산이었습니다. 초강대국 미국이 텅스텐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했던 겁니다. 미 국방부도 이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2027년부터 정부 계약업체의 중국산 텅스텐 사용을 전면 금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텅스텐으로 미국의 무기를 만드는 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지를 하려면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중국산을 안 쓰겠다는 건 좋은데 그러면 어디서 구하냐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떠오른 곳이 바로 상동광산입니다. 알몬티 인더스트리즈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국 방산계약업체인 텅스텐 파츠 와이어밍 그리고 이스라엘의 메탈테크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달 최소 40톤 이상의 텅스텐 산화물을 미사일과 드론 등 첨단 무기 체계에 공급하기로 한 겁니다. 연간 생산량 2,300톤 중 2,100톤이 미국으로 갑니다. 생산량의 91%가 미국행입니다. 대한민국 강원도 영월에서 캐낸 텅스텐이 미국의 미사일에 들어가고 드론에 들어가고 첨단 무기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소재가 되는 겁니다. 상동광산은 이제 단순한 광산이 아닙니다. 탈중국 텅스텐 공급망의 핵심 거점이 된 겁니다. 중국이 막으면 상동이 연다. 그 구도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상동광산 상광장이 준공됐습니다. 32년 만에 재가동입니다. 1994년에 문을 닫았던 그 광산이 32년이라는 긴 잠에서 깨어난 겁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비축 원광을 상광장에 투입해 실제로 판매 가능한 텅스텐 정광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더 이상 계획이 아닙니다. 이미 돌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27년까지 설비를 확장해 연간 생산량을 4,600톤으로 2배 늘릴 계획입니다. 4,600톤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 세계 2위 텅스텐 생산국이 베트남입니다. 연간 3,400톤입니다. 3위가 러시아, 연간 2,000톤입니다. 천동광산 하나가 4,600톤을 생산하면 광산 하나가 베트남 전체 생산량을 뛰어넘는 겁니다. 단숨에 글로벌 생산 2위로 올라서는 겁니다.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텅스텐 수요의 40%를 이 광산 하나가 공급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강원도 영월의 광산 하나가 세계 텅스텐 판도를 바꿔놓는 겁니다. 미국의 금속 전문가 크리스 베리가 뉴욕타임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동광산은 중국의 텅스텐 공급망 지배 시도에 그녀를 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프로젝트라고. 미국의 전문가 입에서 대한민국 강원도 영월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씁쓸한 사실을 짚어야 합니다. 이 광산은 대한민국 땅에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은 캐나다 기업 알몬티 인더스트리즈에 있습니다. 생산된 텅스텐의 대부분은 미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아직 재련 기술이 없습니다. 원광을 캐서 미국으로 보내면 미국이 가공하고 미국이 쓰는 구조입니다. 세계 최대 텅스텐 광산이 우리 땅에 있는데 정작 그 가치를 가져가는 건 우리가 아닌 겁니다. 자원은 우리 것인데 돈은 남이 버는 겁니다. 이걸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겁니까? 지금이라도 늙지 않았습니다. 영월군이 산하 텅스텐 생산 공장 부지를 조성하고 텅스텐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분명 의미 있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이건 지방자치단체 하나의 힘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반도체에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텅스텐 공급망에는 왜 이렇게 무관심했는지, 반도체 칩을 깎는 공구에도 텅스텐이 들어가고 반도체 회로를 연결하는 배선에도 텅스텐이 들어갑니다. 텅스텐 없이는 반도체도 없습니다. 세계가 이 금속을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데 정작 세계 최대 광산을 가진 대한민국은 뭘 하고 있는 건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이 영상이 그 질문을 던지는 시작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